그 멸종을 약간 좀 엉뚱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 멸종이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니고 기후 위기나 이런 방식이 아니고 이 지금도 뭐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요즘 가장 가슴 아픈 게 이제 팔레스타인 어린이들 막 죽이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것도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인류가 이렇게 멸종되고 뭐 이럴 가능성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더 크죠. 예를 들어서 자, 예전에 제주도 남쪽에서 잡히던 물고기가 목포쯤 잡혀요. 상관없어. 소비자 입장에서 뭐 제주도 잡던 목포에도 뭔 상관이에요. 완도 신화에서 나오던 김이 군산 태안에서 나옵니다. 소비자는 상관없어요. 대구에서 나온 사과가 저기 양구에서 나와요. 상관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서 잡으면 돼요. 나무도 옮겨 심으면 돼요. 근데 문제 뭐냐면 기후가 바뀌었죠. 곤충들도 서식지를 바꿔요. 네, 올라가요. 근데 곤충들은 날아갈 수 있으니까 옮겨오는데 곤충들의 먹이 식물들은 그 속도를 쫓아오지 못하죠. 그러니까 곤충과 식물 사이에 싱크로가 안 맞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식물이 딱 나왔을 때 곤충이 나와서 딱 수분도 시켜줘야 되고 그러니까 곤충이 나왔을 때 그 꽃이 펴서 자기도 뭐 먹을 게 있었는데 안 맞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꺼번에 뭐 1억 1천만 마리의 그 벌이 살아났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식량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식량 자급도가 42%밖에 안 돼요. 곡물 자급도는 25%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문제 없죠. 지금은 어때요? 저기 반도체 팔아서 유조선 팔아서 얼마든지 사올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까? 그러지 못할 거란 거죠. 그 아주 좋은 예가 그 중동 국가의 민주화예요. 중동 국가가 2010년에 한꺼번에 쫙 민주화가 됩니다.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그 가다피 이런 독자들 밑에 수십 년 동안 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1년 동안 딱 계속 바뀌어요? 그게 그 식량난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 2해 동안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여름에 폭염이 들어요. 여름에 폭염이 드니까 밀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밀은 선선에 잘 되잖아요. 밀농사가 안 돼서 밀농사를 망쳐요. 망쳤다고 해서 반타작한 게 아니에요. 딱 15% 줄어듭니다. 100 하던 걸 85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세 나라는 문제가 없어. 자기네 사는 사람들은. 왜? 경제 얼마든지 풍족했으니까. 근데 남는 걸 갖다가 중동 국가에 싸게 넘겨줬었는데 중동 국가가 이제 먹을 게 없어진 거예요. 내가 독재는 참았지만 이건 못 참겠어 하고 나라를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1789년에 프랑스 혁명, 1918년에 러시아 혁명도 비슷해요. 뭐 그전에는 압제가 없었나요? 근데 식량에 문제가 생기니까 역사를 막 뒤집어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지금 태평성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전쟁 끝난 지 10년 후에 태어났어요. 이 얘기 뭐냐면요. 대한민국 공무원 가운데 전쟁을 경험해 본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가정이 그래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가끔가다 태극기 할아버지들이 니네가 전쟁을 알아 그러는데요. 자기네들도 몰라요. 전쟁을 알려면 어떻게 1953년에 한 10살은 됐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943년생쯤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얼마고? 80이네요. 80. 네. 그렇죠. 훨씬 그 정도는 돼야지. 그죠? 아, 이게 뭐 좀 되는구나. 뭐 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닥친 문제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기후 문제가 생기면 식량난과 물 문제가 생길 거고 정치인들은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전쟁이라고 생각할 거죠. 그래서 기후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굶어 죽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전쟁 속에서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기후 문제는 결국 뭐 해야 된다? 평화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기후와 평화. 네. 우리가 이 기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 한 번의 그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태평성대에 살고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가자 지구와 침략한 이스라엘 요 문제 빼놓고는 사실 전 세계 평화는 없잖아요. 우리 전 세계에서 이런 적이 얼마 있었겠어요. 한반도에 사람이 들어온 이후에 3대가 전쟁을 다 연달아 전쟁을 경험해 하는 경우가 몇 번에 있었겠습니까? 드물죠. 네. 근데 우리는 태평성대에 살고 있는데 이 태평성대가 잘못하면 깰 수밖에 없겠다. 그 중에 가장 큰 걱정인 거죠. SF 소설에 아주 단골 소재로 쓰이는 뭐 지구가 이렇게 기후 위기에 빠지면 달로 가자, 네. 화성으로 가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책에도 이제 그 부분 다루고 계신데 그렇게 이주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예. 그러니까 화성을 뭐 테라포밍 하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화성을 지구화하자. 그렇죠. 테라 지구고 폼이 형태니까 지구 화성을 행성을 개조해서 지구처럼 만든 걸 테라포밍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살 수 있게. 예.
저는 화성 탐사를 되게 찬성한 사람이고 우리도 언젠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연 화성에서 살 수 있을까? 화성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문제가 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지구에서 달까지는 1.3초밖에 안 걸려요. 1.3초밖에 안 걸리는 달 근처를 돌아본 사람이 27명이고 내려본 사람이 12명밖에 안 돼요. 화성은 가장 가까울 때가 3분 2초예요. 가장 멀 때는 한 23분쯤 걸리고 이건 포기하고 가장 가까울 때 3분 2초가 걸려요. 아니 1.3초밖에 안 걸린데도 27명 돌아보고 12명 내려봤는데 3분 2초나 걸린 것을 누가 가겠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화성에 가는 표가 꽤 많이 팔렸습니다. 근데 그 표가 다 한결같이 편도표였어요. 돌아오지 않는 거. 그러니까 데려다만 주는 거야. 그 살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아니 로켓가 있는데 로켓 요만큼만 어떻게 사람 타는 거고 나머지는 다 연료통과 추진체잖아요. 돌아오면 이게 또 있어야 된다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거기다가 화성에는 어떻게 우리만 살 수 있나요? 다른 식물, 다른 동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동물, 식물을 싣고 갈 수는 없으니까 미생물만 갖고 가야 돼요. 미생물만 갖고서 바다에 풀어놔서 진화를 시켜 나가야 되죠. 생태계를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바다도 없어. 바다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밀물과 썰물을 만들어야 돼. 바다 섞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달도 있어야 돼. 근데 달은 2개나 있는데 너무 조금해서 밀물과 썰물을 못 만들 것 같아. 근데 바다는 어떻게 만들 거야? 근데 왜 거기는 바다가 없을까? 지구는 바다가 있고 왜 화성에는 바다가 없을까? 이런 생각이니까 화성의 바다는 다 말라버린 거예요. 어떻게 말할까 하면 쪼개진 거예요. 왜냐면 태양에서는 빛만 오는 게 아니라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만 오는 게 아니라 우주 방사선과 태양풍이라는 우주 입자도 날아오거든요. 우주 입자들이 물도 쪼개고 DNA 쪽에 아래도 다 부셔버려요. 근데 지구는 자기장이 있어. 왜 그 액체 금속이 빙글빙글 돌면서 자기장이 만들어졌거든요. 자기장이 있어서 우린 걸 다 막아낼 수 있는데 화성에는 그 자기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수가 가서 어떤 국지적인 자기장을 만들어서 아니면 뭘 만들어 가지고 숨어 살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생태계를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테라폼이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을. 근데 설사 우리가 화성을 테라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봐요. 능력도 있고 자원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열정도 있어요. 그러면 뭐하러 화성을 테라포밍해요? 지구를 잘 지키고 살면 되는 거지. 근데 그걸 누가 하냐면 그 일론 머스크니 뭐 아마존 사장이니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500년, 600년 살게 다시 개인적인 욕망에서 출발한 것들이잖아요. 난 우리도 화성에 탐사를 해야 되고 화성에 또 많은 투자를 하기를 바랐지만 우리 화성을 수주하고 탐사하는 이유가 생명의 근원을 밝힌다든지 우주의 비밀을 밝히는 게 아니라 소수의 사람이 가서 좀 평생 잘 안전하게 살아보겠다 그런 욕망이라 한다면 그럼 되지도 않을 거지만 우리가 거기에다가 열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